온대저기압하고 날씨. 자, 온대저기압은요,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꼭 수능에서도 한 문제 나오고. 자, 온대지방에서 발생을 한 저기압이고요. 자,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을 동반해요. 두 개가 같이 필연적으로 붙어 다닙니다. 자, 그러면 이 전선이라는 게 뭐냐? 보면 전선은요, 서로 세력은 비슷한데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충돌해서 만들어지는 게 전선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세력은 비슷한데 성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는 따뜻한 공기고 하나는 찬 공기인데 두 개가 성질은 반대인데 세력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꽝 충돌해. 그러면은 중간에 생기는 게 바로 뭐다? 전선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전선면은 차가운 기단 공기하고 따뜻한 기단이 만나 생기는 경계면이 전선면이에요. 여기에요. 그래서 이때 보면은 지표면에서 차가운 기단이 있는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경사가 져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전선면을 쭉 연장시켜서 지표하고 닿는 부분을 바로 뭐라고 불러줘요? 전선이라고 불러주고, 전선을 경계로 해서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있기 때문에 기압, 기온, 강수량, 풍향 등 전선이 통과한 후에 크게 여러 가지 기상 요소들이 달라지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이 대표적으로 만들어지는 전선에 해당이 됩니다. 자, 한랭전선은요, 찬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하고 둘 다 충돌하는 거는 맞는데, 자,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의 아래를 파고들어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의 아래를 파고들어서 따뜻한 공기를 위로 올려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밀도가 누가 크냐면, 밀도는 찬 공기가 더운 공기보다 커요. 그러니까 더운 공기보다 크니까 밀도가 큰 애가 아래로 가서 찬 공기, 더운 공기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서 팍 쳐올려 버리니까 얘가 위로 솟아올라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렇게 전선면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급해요. 그러니까 찬 공기가 더운 공기 아래로 파고들면서 더운 공기를 이렇게 위로 밀어 올려버리는 형태, 이게 뭐다? 한랭전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선면의 경사가 이런 식으로 급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전선에서 보면 이렇게 한랭전선은 이렇게 뾰족뾰족한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튀어나온 방향 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튀어나온 방향이 이동 방향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서에서 동으로 가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전선의 이동 속도가 좀 빨라요. 그리고 이렇게 얘를 밀어 올려버렸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강합니다. 전선면의 기울기도 급하고 상승 기류가 강해요. 그래서 보통은 저군형 구름이 생성이 됩니다. 저군이나 정란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구름이 어디 생기냐면은 전선 요 뒤쪽에 생겨요. 이렇게. 전선 뒤쪽에 구름이 생기기 때문에 강수 구역이 중요해요. 여기 전선 뒤에 내려요. 알겠죠? 전선 뒤쪽에 구름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전선 뒤에 내리고, 그 다음에 저군형 구름이라 위로 솟았지 옆으로 넓진 않아요. 그래서 좁은 지역에 소나기성 강우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통과하면 여기가 찬 공기가, 더운 공기 뒤에 찬 공기가 오니까, 더운 공기 뒤에 찬 공기가 오다 보니까 통과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기온이 내려갑니다. 알겠죠? 기온이 내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풍향은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뒤에서 온대저기압 설명을 하면서 풍향 방향은 한꺼번에 설명해 줄게요. 자, 기온만 통과하면 내려간다. 자, 그 다음에 온난전선은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를 타고서 상승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더운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위로 상승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밀어 올리는 경우보다는 전선면의 경사가 완만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상승 기류가 약해요. 네, 이 경우는 상승 기류가 약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는 층운형 구름이 생겨요. 예, 권운, 권충운, 고충운, 난충운. 이동 속도 얘는 좀 느린 편이고요. 그러니까 구름이 어디 생기냐면은 전선의 이렇게 앞쪽에 생겨요. 전선의 앞쪽에 생기고 이렇게 층운형으로 옆으로 넓게 퍼지니까 강수 구역은 넓어요.
강수구역은 넓어요. 대신에 강수 양이 많지는 않아요. 전선의 앞쪽에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비가 내리고 찬 공기 다음에 더운 공기가 오다 보니까 통과하고 나면 기온은 상승하게 됩니다. 풍향은 이따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남동에서 남서로 변한다. 자, 그런데 이게 한랭전선하고 폐색전선이 같이 있는 경우에,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하고 같이 있는 경우에 이동 속도가 누가 빠르기 때문에, 한랭전선이 빠르기 때문에 만약에 앞에 온난전선이 있고 한랭전선이 뒤쪽에 있으면 이동 속도가 빠른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가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겹쳐져 버려요. 그래서 겹쳐져서 만들어지는 게 무슨 전선이에요? 폐색전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폐색전선은요, 이동 속도가 빠른 뒤쪽에 한랭전선이 이동 속도가 느린 앞쪽에 온난전선을 쫓아가서 만나가지고 겹쳐져서 만들어지는 전선이 폐색전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랭전선이 이렇게 있고, 이 한랭전선 앞쪽에 이렇게 온난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가는 속도보다 빠르니까 얘가 따라가서 겹쳐져 버려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요. 따라가다 겹쳐져서. 그럼 보세요. 강수구역이 아까 한랭전선은 뒤쪽에 좁은 구역에 온다라고 했죠. 온난전선은 앞쪽에 넓은 구역에 강수구역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폐색전선은 보통 어떻게 발달하냐면은 이렇게 남북 방향으로 발달해요. 온난전선도 그렇고 한랭전선도 그렇고 보통은 이렇게 남북 방향으로 길게 발달해서 폐색전선도 겹쳐지면 이렇게 남북 방향으로 발달하게 되는데, 여기 안에서 강수구역을 보면은 이 뒤도 강수구역이고 요 앞도 강수구역이고 이런 식으로 강수구역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폐색전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정체전선. 흔히 우리가 장마전선으로 알고 있는 게 이 정체전선에 해당이 되는데, 이 정체전선은요, 세력이 비슷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서로 만나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오츠크 기단이 위에서 고緯도에서 저緯도로 내려오고 북태평양 기단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요. 두 개가 빡 겹쳐요. 이렇게 됐다가 장마전선이 그럼 이렇게 겹치면서 만들어져요. 이 상태에서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세지면 어떻게 돼요? 밀어 올려요. 그러니까 장마전선이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오츠크 기단의 세력이 세지면 어떻게 돼요? 아래로 내려와요. 그래서 장마가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라 위에 지방 왔다가 아래 지방 왔다가 위에 지방 왔다 아래 지방 왔다 하는 게, 이 기단의 세력이 세지면 북태평양 기단이 세지면 위로 상승하는 거고, 오츠크 기단이 세지면은 아래로 남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 어디서 시작해요? 장마가 남부지방부터 시작해, 북부지방부터 시작해. 남부지방부터 시작해요. 오츠크 기단의 세력이 세져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아래에서 올라오는 북태평양 기단하고 빵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가 얘가 세지면 세력이 밀어 올리고, 그 다음에 얘가 세지면 다시 밀어 내리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얘는 전선이 어떻게 발달하겠어? 이렇게 남북 방향으로 발달하는 게 아니라 동서 방향으로 발달합니다. 길게. 이게 정체전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돼요. 위에서 내려오는 찬 기단인 오츠크 기단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북태평양 기단이 위로 올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동서 방향으로 정체전선은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수구역이 어떻게 되냐면, 한랭전선 뒤, 온난전선 앞이니까 여기가 강수구역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선이 있으면 전선면 무조건 위쪽으로만 강수구역이 형성이 되고요. 얘는 동서 방향으로 발달합니다. 동서 방향으로 발달을 해주게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장마전선이 바로 요 정체전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선하고 강수구역 보시면 선생님이 방금 설명해드렸죠? 한랭전선은 뒤쪽에 좁게, 온난전선은 앞쪽에 넓게, 폐색전선은 앞뒤로, 정체전선은 위쪽으로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마전선이 장마 질 때 구름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전선이 A에 있는 거예요? B에 있는 거예요? 전선이 어디 있겠어? 장마철에 일기도 봤더니만 구름이 이렇게 생겼어. 그럼 전선이 A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B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B에요. 왜?
여기 위쪽이 강수구역이니까 강수구역에 구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이 있는데 아래가 전선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구름이 있다? 그러면 그 아래쪽에 전선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장마전선 찾는 법은. 자, 그러면 온대저기압하고 날씨 한번 봅시다. 일단 온대저기압은요, 온난전선이랑 한랭전선이 같이 다닌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가운데 저기압이 이렇게 중심부가 있으면 한랭전선이 이렇게, 온난전선이 이렇게 뻗어 있어요. 이거는 많이 봤죠, 여러분들? 한랭전선이 이렇게 남서쪽으로 뻗어 있고 온난전선이 이렇게 남동쪽으로 뻗어 있는 이런 형태로 생긴 게 보통 온대성 저기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온대저기압의 중심부의 남서쪽에는 한랭전선이, 남동쪽에는 온난전선이 있고요. 온대지방에서 발생을 하고요. 주 에너지원은 뭐냐면은 기층의 위치 에너지예요. 기층의 위치 에너지가 보통 이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에 해당이 됩니다. 자,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온대지방, 우리나라가 속한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에서 주로 생겨요. 그래서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이동을 해갑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생길 때는 어느 지역에 생기겠어요? 중국 지역에 생겨가지고 중국 지역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편서풍 타고서 계속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자, 온대저기압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소멸을 하느냐? 보면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일단은 정체 전선이 먼저 형성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공기가 흔들리면서 파동이 생성될 때 얘가 쑥 하고 분리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원래는 정체 전선이 만들어졌다가 정체 전선이 기온차로 밀리고 올리고 파동이 발생하고 여기서 지구의 자전 때문에 저기압성 소용돌이, 그러니까 태풍 만들어지는 것처럼 소용돌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얘가 팍 분리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뭐가 만들어져요? 온대 저기압이 만들어지고 이동 속도가 빠른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가면서 겹쳐지기 시작을 하면서 폐색전선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폐색전선이 발달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기층이 분리가 되면서 소멸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정체전선, 온대성 저기압, 폐색전선, 소멸.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순서대로. 자, 그러면 온대저기압은 에너지원이 뭐라고요? 이 기층의 위치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아래로 파고들면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에 의해서 바로 뭐다? 온대성 저기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뒤에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온대 저기압. 자, 여기서 이제 풍향을 봐야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저기압 중심이고 여기가 한랭전선, 여기가 온난전선 뻗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저기압 중심부에서는 바람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압 방향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불어 들어가고, 불어 들어가고, 불어 들어가고, 불어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면 여기서 무슨 풍이에요? 이렇게 불어 들어가죠. 이 앞에가 무슨 풍? 남동풍. 이렇게 돼버리면은 가운데가 남서풍. 여기는 북서풍.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풍향을 이걸로 외워주시면 제일 편해요. 아, 가운데 저기압 두고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휘어져서 불어 들어가니까 따라서 앞에서 이렇게 저기압으로 반시계로 휘어져 들어간다라고 생각해보면 남동, 남서, 북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온난전선 통과 전에는 남동풍이었다가 통과하고 나면 무슨 풍이 되고 남서풍이 되고 그 다음에 한랭전선 통과 전에는 남서풍이었다가 통과하고 나면은 북서풍으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결국에. 그지?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요 A 지역은 지금 현재 어디예요? 온난전선 앞이죠. 조금 있으면 얘가 어디로 와요? 편서풍 타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온대저기압 가운데로 들어가겠지. 온난전선 뒤가 되죠. 만약에 시간이 더 흐르면 얘가 더 지나가 버릴 테니까 한랭전선 뒤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봐봐요. 꼭 알아둬야 되는 게 지금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가 저기압이고 저기압 중심부의 아래에 있는 어떤 지점 1과 위에 있는 어떤 지점 2 이렇게 있었을 때 저기압 중심이 내가 있는 지역보다 위로 지나가는 경우랑 저기압 중심이 내가 있는 지역의 아래로 지나가는 경우랑 바람이 바뀌는 방향이 달라요. 이거 매번 나와요. 자, 그럼 이거 바람 바뀌는 방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잘 봐. 자, 저기압 중심부가 내가 있는 관측 지역보다 위쪽이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온대 저기압이 나를 오로지 다 통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슨 풍이야? 남서에서 북서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면은 이거를 방향을 어떻게 보면 되냐면 끝부분을 이어주면 돼요. 처음에 무슨 풍이었어? 동. 그 다음에 끝에서 이어져. 무슨 풍? 서. 그 다음 다시 끝에서 이어져. 서. 이렇게 돼요. 자, 무슨 방향으로 변했어요? 시계 방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매번 물어봅니다. 항상 물어봐요. 그러니까 저기압 중심부가 관측 지역 위를 지나갔다. 온대 저기압에서. 그러면 여기서 풍향은 무슨 방향으로 변한다? 시계 방향으로 풍향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만약에 저기압 중심부가 관측소 아래로 지나가면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만 외워두시면 돼요. 예, 반시계 방향.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매번 나옵니다. 매번. 예, 저기압 중심부가 관측 지역보다 위로 지나갔다.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풍향 변화가 일어난다. 저기압 중심부가 관측 지역보다 아래다. 반시계 방향으로 풍향 변화가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강수구역은 온난조선 앞에 넓게, 온난조선 뒤에, 한랭조선 뒤에 좁게. 자, 그 다음에 기온은 찬 공기, 더운 공기, 찬 공기니까 온난조선 통과하면은 따뜻해지고, 한랭조선 통과하면 내려가요. 기압을 보세요. 기압은 지금 온난전선이 다가오고 있으면 기압의 중심부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온난전선이 멀어지고 있으면 기압의 중심부가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압이기 때문에 중심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압이 어떻게 돼요?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그러니까 온난전선 통과하고 나면은 기압이 낮아진다. 한랭전선 통과하고 나면은 기압이 높아진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온난전선이 통과하는 거는 기압의 중심부가 다가오는 거예요. 저기압 중심부가 다가오니까 기압이 낮아지는 거고, 한랭전선이 멀어지고 통과했다는 거는 저기압 중심부가 멀어졌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나도 기압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걸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온난전선 있는 부분, 여기가 한랭전선 있는 부분. 네, 그래서 풍향, 기온, 기압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 거냐, 특히나 풍향. 네, 꼭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기예보를 보면은요, 일기예보를 하려면 일단은 뭘 만들어야 되냐면은 현재 일기도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현재 일기도를 만들고 그 현재 일기도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기상이 변할 건가 예상 일기도를 작성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보면은 일기예보는 일기 요소를 관측하고 자료 수집을 해요. 그래서 연속된 지상 일기도 작성하고 분석해요. 현재 거. 그 다음에 현재 거를 기준으로 해서 예상 일기도를 어떻게 작성을 할 건가. 우리나라에 있는 슈퍼컴퓨터 중 하나가 어디 있어요? 기상청이 있단 말이에요. 기상청에서 기상 모델로 예측을 해요. 맨날 틀리지? 근데. 네. 그 다음에는 일기예보를 해줘요. 일기 요소를 관측할 때는 기상 관측소에서 뭐 라디오존대, 뭐 풍선 달아가지고 이렇게 띄어요. 그래서 기상 요소들을 관측하는 라디오존대, 기상 레이더, 기상 위성들을 이용해서 관측을 해줍니다. 그래서 레이더는 전파가 구름 속에 있는 빗방울에 반사되는 시간을 측정을 해서 비가 얼마나 올 건지, 구름의 이동 속도나 방향이 어떻게 될 건지를 예측을 해주고, 기상 위성은 가시 영상하고 적외선 영상은 아까 가시 영상은 구름의 두께, 그 다음에 적외선 영상은 구름의 높이, 이거를 측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일기도에서 사용하는 기온은 이거 보면은 이거는 뭐 중딩 때도 많이 했었는데요. 이 머리 부분 있잖아요. 이거 콩나물처럼, 음표처럼 생긴 이 머리 부분은 운양, 구름의 양이에요. 구름의 양. 여기가 까마면 까말수록 구름의 양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풍향은요, 이렇게 이
몸통이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에 꼬리에서 머리 쪽으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리고 풍향은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이에요? 불어오는 방향이에요? 북풍은 북쪽으로 부는 바람이야?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야? 풍향은 불어오는 방향이에요. 불어오는 방향. 가는 방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 서풍. 이렇게 되는 거죠. 꼬리 개수가 긴 거 하나는 5, 짧은 거 하나는 2예요. 더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날씨 기호 써주죠. 그래서 뭐 나와있죠. 비, 눈, 뇌우, 안개, 가랑비, 소나기에서 기호들이 나와있고, 그 다음 여기서 여러분들 기압 표시해 줄 때요. 기호는 그냥 표시해 주면 되는데, 지금 보세요. 기압이 1028로 되어 있는데 뭐라고 써졌어? 280이라고 써졌죠. 그쵸? 여기가 숫자가 여러분들 9보다 작으면, 네, 보통은 이제 9가 아니라 한 5보다 작으면 여기서 만약에 112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럼 앞에다 뭘 붙이냐면 10을 붙여요. 하고 소수점을 하나 뒤에 찍어주시면 돼요. 1011.2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보면 280이잖아. 앞에 10을 붙여. 그럼 10280 점 찍으면은 1028 헥토파스칼 이렇게 되면 돼요. 근데 만약 여기가 996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앞에다 뭘 붙여야 돼요? 9 붙이는 거예요. 예. 999.6 이렇게 돼요. 999.6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5보다 작다. 뭐 붙여? 10. 5보다 크다. 뭘 붙여요? 9. 그 다음에 소점 하나 찍어주시면 돼요. 근데 950이면 아마 우리나라가 없어질 거예요. 태풍이. 초슈퍼 울트라 태풍이라서 보통 960 헥토파스칼이면 어마어마하게 센 태풍이거든요. 예. 그래서 5보다 숫자가 작다. 얼마 붙인다? 10. 그 다음에 소점 하나 찍으면 되고 5보다 숫자가 크다. 그럼 9를 붙이고 소점 하나를 찍어주시면 돼요. 그게 기압이에요. 그래서 일기도는 바람은 아까도 선생님이 잠깐 설명했지만 등압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강하게 불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어디로 불어요?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불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불어야 돼? 휘어져서 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위도가 37.5도라서 편서풍대에 속하기 때문에 일기 상태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변해가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눈 오면 좀 있으면 서울에서 눈 오겠죠. 근데 강릉에서 눈 온다고 서울로 눈 온다? 이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동에서 서울로 변하진 않고 서에서 동쪽으로 변해갑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뒤에 어디 갔냐? 개념 확인 문제 133부터 일단 대표 자료 135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네. 133부터 135까지 해봅시다. 자, 일단 답부터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개념 확인 문제 1번에 가는 한랭전선이죠. 나는 온난전선에 해당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온난전선은 여기서 구름의 두께가 얇고 전선면의 기울기도 어떻게 돼요? 완만하죠. 그래서 B가 온난전선, 한랭전선은 반대죠. A에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온난전선은 이동속도가 A는 B보다 이동속도가 느리죠. 한랭전선이 빠르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장마전선에 해당하는 거는 정체전선이잖아요. 그죠? O, X, O, O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1은 자, 온대저기압 발달 순서 맨 처음에 라, 그죠? 그 다음에는 여기서 뭐가 돼야 돼요? 순서대로 라, 그 다음에는 나, 파동이 생겨야죠. 나, 그 다음에는 가, 다. 현재 폐색형이 형성이 된 거는 여기서 다에 해당이 되겠지. 그지? 네. 자, 그 다음에 5번. 자, 온대저기압이죠. 자, 5번은 XXOOX입니다. 네. 질문 있어요? 없어요? 자, 없으면 뒤에 자, 보자. A, 시베리아 기단
B는 오후측해 기단, 양쯔강 기단, 북태평양 기단 이렇게 되겠죠. 자, 고온다습은 예, 북태평양 기단 C. 정체성 고기압을 만드는 기단은 뭐 빼고 다 돼요? 양쯔강 기단을 빼고는 다 되죠. A하고 B하고 C. 봄, 가을에 영향을 주는 기단은 양쯔강 기단 D. 한랭 건조한 겨울 날씨는 A. 시베리아 기단. 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A 기단이 예, 시베리아 기단이 황해를 지나서 우리나라로 오면은 기차 어떻게 돼요? 따뜻하고 기온이 높은 습도가 높은 바다를 올라가는 거니까 기온 상승, 습도도 상승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4번은 X O X. 예. 자, 그다음에 옆에 A는 무슨 전선? 한랭전선, B는 온난전선, C는 정체전선에 해당이 되죠. 자, 구름이 더 많이 분포하는 지역, 기억하고 니은 중에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강수구역이 전선 어느 쪽이다? 정체전선은 위쪽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많이 하는 지역은 어디예요? 기역. 따라서 강수량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기역이 더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3번은 OX, X, OOX. 네. 자, 그 다음에 온대저기압하고 날씨. 기온이 가장 높은 지역, A하고 B하고 C 중에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가 제일 높아요? 온대저기압, 가운데 지역이 가장 높게 되겠죠. 찬 공기, 더운 공기, 찬 공기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B가 맞고요. 북서풍이 부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한랭전선 뒤쪽이죠. 따라서 A에 해당이 되겠지. C 지역에 발달한 구름의 종류는 층운형 구름에 해당이 되고, 층운형 구름은 예, 지속적인 강우에 해당이 됩니다. 예. 자, 먼저 관측된 거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기상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니까 서에서 동쪽으로 가니까 어느 게 더 동쪽으로 가겠어요? 얘가 더 동쪽으로 가 있죠. 그 나에서 가로 간 거다라고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나가 더 먼저 관측이 된 거겠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O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온대저기압의 중심의 이동 경로예요. 이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예요. 여기가 저기압 중심이고 지금 거제 같은 경우에는 저기압 중심이 어디로 지나갔어요? 위쪽으로 지나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경우는 무슨 방향으로?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하는 거고 원주는 저기압 중심이 아래로 지나갔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반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하게 되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풍향이 어떻게 됐어? 한 지역에서 풍향과 풍속은 시간의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되니? 무슨 풍이냐? 남동풍, 남서풍, 북서풍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순서대로 온대저기압 앞, 뒤, 그 다음에는 한랭전선 뒤 이렇게 되겠죠. 순서대로. 그러니까 어디라고 봐야 돼요? 거제라고 봐야 되겠죠. 왜? 남동, 남서, 북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순서가. 그러니까 무슨 방향으로 변했어? 시계 방향으로 변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지? 따라서 순서대로 제일 먼저 본 거는 뭐예요? C, 그 다음에는 B, 그 다음에는 A. 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꼭 나와요. 자, 나의 풍향 변화로 볼 때 온난전선은 A, B, C 중에서 어디에서 통과를 한 겁니까? 온난전선은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바뀌게 됐으니까 C에서 B 사이에 통과를 한 거죠. 결국에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은 X, X, O, X입니다. 자, 숙제로 139페이지까지 숙제. 네.